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가 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세 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유성치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화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개화 앞당겨질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모두 들으셨겠죠. 이 호재가 좀 들려왔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닛산이랑 BMW랑 좀 손을 잡고 기술 협력에 나서겠다, 인프라 구축도 좀 확대를 하겠다, 좀 적극적으로 파일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들이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의도 시각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대한 여의도 시각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총 500만 대를 보급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목표 아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을 지금 세운 상황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자면 일단 충전소를 다각도에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원래는 소비세가 10% 정도 붙었었는데 이것을 감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7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각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BMW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 중국 국영업체와 손을 잡고 상하이에 공공전기차 충전소 50곳을 설치하기로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자사의 전기차죠. BMW i3를 오는 9월에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 전기차 1000대를 판매할 계획까지 현재 삼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 법인 CEO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2019년까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정말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런 BMW뿐만 아니라 좀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그런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이죠. 폭스바겐이라든지 GM, 그리고 테슬라와 닛산 같은 그런 글로벌 업체들도 속속들이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 좀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좀 진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좀 가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 공략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 역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살펴보니까 앞다퉈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 공략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볼 부분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지금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거 참 자료 찾기가 참 힘들었었는데요. 네.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집계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하게 좀 보면요. 전체 8천만 대 넘는 자동차 중에서 연산 기준으로요.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이런 하이브리드까지 합친 친환경차가 170만 대가량이라고 합니다. 한 2% 정도죠. 전체 글로벌 차 중에 한 2%는 친환경차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게 전기차를 어떤 의미로 전기차라고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전기차는 얼마 안 돼요. 한 10만 대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MS가 미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나라별로는 일단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HS 기준으로 보면, 이 집계치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친환경차입니다. 아까 전기차랑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하이브리드 다 합친 겁니다. 순수 전기차 말고요. 친환경차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33,000대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전기차는 정말 소수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차 포함해서 중국이 지난해 연산으로 한 2,200만 대 자동차를 생산했으니까
아직은 0.1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한 65만 대 수준까지 중국에서도 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체 차 중에서 한 960만 대 생산 중에 한 10%가량의 친환경 차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순수 전기차 말고요. 가솔린 엔진이랑 기존의 엔진이랑 또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글로벌하게 지금 출시 이후에 10만 대 누적 판매 기록했던 그 리프류의 순수 전기차는 아직은 아주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체 자동차 생산 1,100만 대 중에 9만 5천 대가 전기차이고요. 이 중에 이제 순수 전기차는 한 4만 6천 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역시 한 0.4% 정도이고요. 플러그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까지 합치게 되면 한 1% 정도만이 전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는 전기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 전기차 비중이 1%도 안 되는 아주 그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파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네요. 일단은 작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말씀해주셨다시피 순수 전기차는 조금 파이가 더 작지만 하이브리드까지 조금 더 넓힌다면 좀 더 파이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10%가 넘어서 있고요. 그 프리우스가 잘 팔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중국 비아디의 그 순수차인가요? 중국 비아디가요? 그 비아디가 전기버스를 내놨거든요. 아, 네네, 예. 네. 여기 이걸 보니까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47만 대 정도 수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수주를 많이 하게 된 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명단에 새로 추가가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그 뒷받침이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좀 파이를 늘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추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고 저하고 이제 자료가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IHS에서 내놓은 그 도표를 보면은 일단 2014년도 작년에 이제 3만 3천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연간으로 중국에서요.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왼쪽은 이제 글로벌 판매량 전망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중국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2015년 정도에 11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65만 5천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급 대수,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한 50만 대 정도 파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정부 목표치가 500만 대까지 파는 것이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국 정부가 이런 목표치를 내놓은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자기들이 내놓은,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의 그런 목표량을 보면은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3만 3천 대 정도 팔았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목표량이 거의 50만 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 목표량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중국 물론 이제 부자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안 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 쪽에 충전소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크고요. 그리고 또 중국 대륙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제 그 테슬라 같은 S 같은 것은 좀 길게 가지만 또 충전소가 잘 돼 있지만 중국 쪽은 충전소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는 좀 상당히 더딘 그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 테슬라가 자기들의 특허를 모두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충전 기술을 표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 그렇다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세제 혜택이 가장 또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인프라 구축 두 가지가 좀 전제가 돼야 더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 찾아보니까 BMW i3가 전기차로 내놨는데 가격 알고 계세요? 6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사는 것도 참 문제고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인프라가 일단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나 좀 지원을 해줄 예정인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부분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BMW i3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받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판매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4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한 30%에서 40% 정도의 혜택은 받는다 본다면 중국 쪽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도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극적이니까요. 뭐 추가적으로 또 좀 더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업체들이 중국이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이제 목숨을 거냐면 일단 중국은 이제 수출로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석유라든지 석탄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동차를 굴림으로써 석유 수요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로서 대체함으로써 석유 수입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특히 중국 환경부에서는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산을 무려 앞으로 28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대책 중에 핵심이 바로 전기차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이브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지금 이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점유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가속화 요인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환경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관련주들이 투자 적기에 도달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적기로 보는지 한번 그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세요. 네,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개화 속도가 일단 예상보다는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 방식이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테슬라와 닛산 또 BMW가 함께 손을 잡고 전기차 기술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세가 좀 견인이 될 것이다. 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6년 뒤에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는 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환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기차 한 분야만 특성화한 기업들이 사실은 좀 전무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좀 크게 성공할지라도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집중적인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그리고 관심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인데요. 보시면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관심주로는 LG화학을 좀 투자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역시 2차 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감안해야 된다. 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함께 좀 봐서 삼성 SDI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유망하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울러서 삼성증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관심주로 포스코 캠텍과 그리고 솔브레인까지 함께 좀 제시를 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또 환상은 경계해보자, 경계해야 된다. 100% 수혜 기업은 없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우리 LG화학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현지 고객들 4개 기업과도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흐름에 발맞춰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 좀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 뭐 채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전기차 테마라는 것이 갑자기 뭐 오래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뭐 제 생각에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된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시장이 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도 몇 년 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개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 전문기관에서 지금 판단할 때는 2016년도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테마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크게 갈 테마 같지는 않고요. 아마 계속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 그런 테마 같은데,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3, 그러니까 중국의 빅5 중에서 빅3를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또 한 개 기업까지 확보해서 4개사를 확보했고, 뭐 GM, 포드, 뭐 현대, 기아차 이런 쪽을 다 납품을 합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캐파도 가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고, 오히려 지금 가동을 놀리고 있는 그런 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쪽에 이런 쪽은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그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그 한신하고 합쳐서 설립을 했는데요. 중국 쪽에 또 공장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 볼 수 있겠고요. SDI는 이제 BMW나 폭스바겐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이런 일부 좀 굵직굵직한 메이저 회사들하고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을 좀 후발주자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베이징 그 공장을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쪽에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 외국계 자동차 쪽에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노력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5년 정도 됐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 가장 핵심이 되겠죠. 지금 전략을 세워도 괜찮은지 또 최선 호주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요 보니까 대체로 좀 갭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말고 매수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지금 투자 적기라고 보시는지 최선 호주는 어떤 종목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전기차는요,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뭐 얼마까지 가고 밀리고 이런 쪽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본 토요타가 왜 순수 전기차를 많이 안 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프라라든지 기술 표준 문제, 이번에 이제 셋이서 잘 해내게 되면, 표준화가 되게 되면 좀 빨라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급속도로 이렇게 완전히 성장세가 가팔라질지는 조금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왜 기존의 산업 구도 내에서 전기차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봤던 견해랑 이제 엇갈리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조금은 긴 호흡에서 좀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는 뭐 우리산업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또 코디에스나 뭐 P&E 솔루션 다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산업은 실제로 PTC 히터를 테슬라에 납품했던 경험이 있고 하고 있고요. 또 P&E하고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이제 충전 기술 보유 납품 실적까지 있고요. 이제 충전 모멘텀 관련해서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충전기 기술 표준이 합의가 되면 급속 충전기가 이제 좀 빨리 보급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이쪽이 충전 쪽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요. 이런 부분이라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올랐던 부분들은 종목군들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군 내에서 본다면 일단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부품주 쪽으로 특히 충전 관련해서 이쪽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증권사와는 좀 의견이 엇갈리시네요. 일단은 대형주 증권사에서는 대형주를 집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문가님은 또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 비슷한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쪽에서 이제 도표를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LG화학이 지금 1위거든요. 그 다음에 3위가 파나소닉이고 이제 일본 업체들이 2, 3등을 하고 이제 SDI가 이제 4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 판단에서는 일단 LG화학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히 메이저급 회사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SDI도 이번에 이제 제일모직 소재업체하고 합병을 하거든요. 아마 이쪽에 현금이 많이 생깁니다. 1조 원 이상 생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마 또 제가 볼 때 연구개발에 집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점유율을 많이 뺏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뭐 특히 SDI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상장 수혜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뭐 상장이 된다고 친다면 그 정도까지 보시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이 이제 문제인데요. 제 판단에서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강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출 비중이 한 20%도 안 되고 있지만 친환경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히터 쪽 그런 것도 지금 말고도 지금 다른 친환경 부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올해 거의 한 30%까지 지금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산업같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 친환경 쪽에 테마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충전기 기술 보유하고 있는 또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공동적인 의견을 또 주셨고요. LG화학이 선두주자죠. 거의 후발주자보다는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LG화학에 또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데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